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명사 안에 특히 이세 대해서만 오늘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어서 다른 대명사들도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명사 it이 어떻게 쓰이는지, 다양하게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비인칭 주어 it이 있습니다. 비인칭 주어 it이라는 거는 바로 날씨나 시간, 거리, 어떤 환경 등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It is raining 그러면 비가 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it은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로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It's raining 그러면 비가 오고 있어, 이런 식으로만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it이 그것,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비인칭 주어에서는. 자, 다음으로 가주어로서 이렇게 it이 사용됩니다. 우리 기초 과정에서 했었죠. 가주어라는 건 바로 이렇게 진주어가, 즉 진주어 투부정사로 이루어져 있거나 대절로 이루어졌을 때 너무 길어서 이 진주어를 뒤로 보내고 가짜주어 it을 앞으로 뺐었죠. 그래서 이렇게 가주어 it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It is important to study English. 자, 이렇게 to study English가 주어죠. 그래서 주어가 너무 길어서 뒤로 뺐어요. 그래서 가짜 주어 it을 만들어주는 이 가주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It is important, 중요해. important, 중요한이라는 형사가 쓰였죠. 그래서 이 경우는 원래는 문장이 이렇게 돼 있죠. To study English is important. 원래 이 문장인데 이 주어 자리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뒤로 보내고 가짜 주어 it을 만들어서 이렇게 문장의 균형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주어 it으로도 쓰인다는 거. 다음으로 이때 강조 구문에 it이 있습니다. 자, 이때 강조 구문이라는 것은 바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바로 it과 that 사이에다가 위치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it이 있고 that이 있으면 요 사이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넣게 되면 바로 이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예문을 통해서 보면 It was Tom that broke the window. 자, 여기 보면 it이 있고 that이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을 해석하면 창문을 깨트린 것은 바로 탐이야, 이렇게 바로 it과 that 사이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넣는 거예요. 자, 이때 강조 구문은 좀 따로 시간을 둬서 따로 강의를 한번 마련해 볼 테니까 오늘은 대명사 it이 이런 식으로도 쓰이는구나 정도만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비인칭 주어 it으로 쓰일 때가 있고요, 가주어 it으로 쓰일 때, 그리고 이때 강조 구문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경우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 따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그 밖에 대명사 it이 사용되는 것들, 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이미 나온 대상이나 내용을 대신할 때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문을 보시면 I lost my phone. 나는 내 폰을 잃어버렸어. and 그리고 I found it later. 나중에 내가 그것을 찾았어. 그러면 it이 가리키는 게 뭐죠? 바로 my phone을 얘기하죠. 그래서 잃어버린 그 폰을 찾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 나온 이 대상을 이렇게 it이 대신해 줄 때 쓰입니다. 다음으로 앞문장 전체의 상황을 받을 때도 it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문 보시면 He didn't study. 그는 공부를 하지 않았어. It, 그러한 것이 made his teacher angry. 그의 선생님을 화나게 만들었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it이 가리키는 게 바로 뭐예요? 그가 공부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문장 전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막연한 상황이나 대상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그래서 it's great. 정말 좋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막연한 상황을 얘기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우리 가주어와 함께 다뤄보면 좋은데 따로 빼놨습니다. 가목적어로서 또 it이 사용됩니다. 이 경우는 우리 앞에서 가주어 it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바로 진주어가 너무 길어서 뒤로 뺐었죠.
그리고 it을 넣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가목적어 it이라는 건 바로 진짜 목적어가 너무 길어서 뒤로 빼고 그 목적어 자리에다가 it을 대신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문 보시면 I find it hard 여기까지만 보시면 나는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find 알게 되었어, 발견했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 지금 to learn English 즉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it이 바로 가짜 목적어고 이게 진짜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짜 목적어 가목적으로도 쓰입니다. it이. 자,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우리가 대명사 it이 어떻게 쓰이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명사 it이 또 어떻게 다양하게 쓰이는지 예문을 통해서 상세히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비인칭 주어 it의 예문들을 보면 우리 비인칭 주어는 언제 쓴다 그랬었죠? 날씨나 시간, 거리, 환경 이러한 것들을 나타낼 때 쓴다 그랬었죠. 자, 첫 번째로 It is very cold today. 자, 여기서 보면 cold today 보면 오늘 춥다란 얘기죠. very 매우 추워 오늘. 그때 이 it은 뭐겠어요? 바로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it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씨를 나타낼 때 비인칭 주어 it을 쓰더라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It is 5 o'clock now. 지금 5시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 비인칭 주어 it을 썼죠. 그래서 지금 5시다 할 때는 바로 시간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it이 되겠죠. 다음으로 It is 10 kilometers from here. 여기서 10km 정도 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다 즉 거리를 나타낼 때도 이렇게 비인칭 주어 it을 씁니다. 자, 다음으로 It is noisy here. 야, 여기 되게 시끄럽다. 그래서 이 it이 해석이 되지 않죠. 그래서 비인칭 주어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는 시끄럽다 이렇게 환경을 나타내는 주변 환경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it이 쓰입니다. 자, 이렇게 비인칭 주어 it은 날씨, 시간, 거리, 환경을 나타낼 때 이렇게 쓰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주어 가목적어의 it의 예문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It is difficult to solve the problem. 자, to solve the problem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여기가 주어죠. 진짜 주어. It is difficult 어려워. 자, 이 경우 가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진짜 주어가 길어서 뒤로 뺐죠. 그래서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어려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가주어로 쓰인 경우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It is good to help others.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진짜 주어가 되겠죠. It is good 좋은 거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좋다 마찬가지 가주어로 쓰인 경우를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She made it clear that she was right. 그녀는 made it clear 그것을 clear 명확하게 했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대절이죠. 그래서 목적어가 여기 있는 목적어 자리죠. 이게 주어, 이게 동사, 이게 목적어죠. 이게 목적 보호 자리고 그래서 그녀는 그것을 명확하게 했다,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데 it이 너무 길어서 뒤로 뺀 거예요. 그래서 이 it이 바로 나타내는 게 이 대절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was right, 옳았어. 그래서 그녀가 옳다는 것을 그녀는 분명히 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래서 이 경우 가목적어로 쓰인 경우를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I consider it important.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나는 consider 생각해 고려해 it 그것을 어떻다고 important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것도 목적어 이 경우가 목적 보호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이 너무 길어서 뒤로 뺐겠죠. 그래서 to exercise every day 매일 exercise 운동하는 게 important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런데 문장 구조는 이렇게 목적어가 너무 길어서 it으로 대체를 했다. 가목적어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나는 매일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목적어로 쓰인 경우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대명사 it이 바로 가주어와 가목적어로 쓰인 경우를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때 강조 구문의 i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때 강조 구문은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한 파트로 강의를 해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런 식으로 이시 쓰이는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예문 It is this book that I like. 자, 이게 바로 이때 강조 구문이에요. 자, I like. 나는 좋아해. This book. 이 책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it과 that 사이에 들어간 이 부분을 강조해야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은 I like. 바로 this book. 이 책이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바로 이 책이다. 그래서 강조를 하고자 하는 것을 it과 that 사이에 넣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음 예문 It was yesterday that he met her. 자, 그가 그녀를 만났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it과 that 사이에 뭘 강조했죠? yesterday를 강조했죠. 그래서 그가 그녀를 만난 것은 바로 어제였어.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it도 바로 이때 강조 구문의 it이다. 그래서 그가 그녀를 만난 것은 바로 어제였다. 어제를 강조했죠. 다음 예문 It was my brother that helped me. 자, that helped me. 나를 도왔어요. 그런데 누가? My brother. 내 남동생이 또는 내 형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it과 that 사이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my brother죠. 그래서 나를 도왔던 게 바로 내 형이었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강조 구문의 또 예문을 봤습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은 바로 내 형이었다. 자, 마지막으로 It was at the park that we met. 자, that we met. 우리가 만났던 것은 이번에는 it과 that 사이에 뭐가 있죠? At the park. 장소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만났던 것은 바로 그 공원이었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도 이때 강조 구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보시면 이렇게 강조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주어나 목적어 또는 시간이나 장소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선 다음에 따로 강의를 따로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대명사 it에 대해서 어떻게 쓰이는지 좀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문제 한 몇 개 정도만 풀어보고 끝마치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다음 영어 문장에서 it의 쓰임새가 다른 것을 고르래요. 우리 앞에서 배웠으니까 it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뭐 크게 생각하고 이럴 게 아니라 바로 같이 한번 풀어보죠. 자, 1번 같은 경우 It is hot today. 자, 이 경우 it은 어떻게 쓰였죠? 바로 hot today. 오늘 더워. 이 얘기는 날씨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가 되겠죠. 자, 2번 It is raining. 마찬가지죠. 비가 오고 있어.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it이다. 다음 It is dark. 이 경우도 어떤 어둡다 이런 얘기니까 날씨를 나타내겠죠. 그 다음으로 4번 It is easy to solve the problem.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푸는 것은 It is easy, 쉬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진주어가 되겠죠. 가주어. 그래서 답 4번이 되겠죠. 4번은 가주어 it으로 쓰였다. 자, 5번 같은 경우 It is cold outside. 밖에 추워. 마찬가지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가 된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이렇게 가주어 it으로 쓰였죠. 나머지는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가 될 테고.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어 문장에서 it의 쓰임새로 알맞은 것을 고르래요. 자, It is you that I trust. 자, 1번 비인칭 주어, 2번 가주어, 3번 가목적어, 4번 강조구문, 5번 막연한 대상을 나타내는 대명사. 뭘까요? 먼저 이걸 해석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해석하죠? 이게 진주어고 이게 가주어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trust, that I trust, 내가 신뢰하는 것이 바로 이 자리에 형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경우는 you라는 게 들어갔죠. 그러면 이 경우는 뭐예요? 바로 it과 that 사이에 강조하고자 하는 you를 넣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돼요? 내가 믿는 것은, 신뢰하는 것은 바로 너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답이 4번이 되겠죠. 그래서 강조구문, 내가 믿는 사람은 바로 너다, 너야 이렇게 4번 강조구문으로 쓰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끝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영어 문장을 한국어로 바르게 해석하래요. 자, 이 경우는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 it을 잘 보시고 어떻게 쓰였는지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해석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을 한 1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정지 버튼을 누르고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석해 보시고 또 해석과 함께 이 it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답을 함께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10초를 드릴게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e found it interesting that she spoke 3 languages. 자, 이 경우 볼까요? 그는 found, 발견했어, 알았어. 그것이 interesting, 흥미롭다는 것을. 그러면 it이 바로 가목적어가 되겠죠. 그리고 이 대절, 여기까지가 진목적어가 됩니다. 그러면 그는 이 대절이 바로 흥미롭다는 것을 알았어, 이렇게 되겠죠, 해석은. 그런데 대절을 보시면 she, 그녀가 spoke, 말해 3 languages, 3가지 언어를, 즉 언어를 3개나 말해 라는 것에 흥미로운 것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석이 그녀가 3가지 언어를 말한다는 것을 흥미롭다고 생각했어, 알았어, 즉 가목적으로 쓰인 경우를 봤습니다. 자, 2번 I bought a book, 나는 책 한 권을 샀어. 그것은 was very boring, 매우 지루했어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뭐죠? 앞에 있는 내가 산 책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it이 가리키는 게, 그래서 앞에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책 한 권을 샀다. 그것은 매우 지루했다. 즉 a book, 내가 산 책 한 권을 가리키는 대명사에 들어갑니다. 자, 3번 It is very hot in this summer. 자, 올 여름에는 매우 덥대요. 자, 이거 뭘까요? 바로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올 여름은 매우 덥다, 즉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에 해당합니다. 자, 4번 It was last night that it happened. 자, last night, 지난 밤이 나와 있고요. It happened, 그것이 발생했어,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되겠죠. 그것이 발생한 건 바로 지난 밤이었어. 자, 그러면 어떻게 쓰인 거죠? 이때 강조 구문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강조하고자 하는 last night을 바로 it과 that 사이에 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생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난 것은 바로 지난밤이었어 라는 last night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난 것은 바로 어젯밤이었다. 그래서 강조 구문으로 쓰인 경우를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It is helpful to read many books. 자, it이 나와 있고요. 여기 뒤에 보면 to read many books, 많은 책을 읽는 것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 경우는 지금 주어가 길어서 뒤로 뺐고, 즉 이 경우가 진주어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it이 바로 가주어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to read many books, 많은 책을 읽는 것이 helpful, 도움이 돼, 유용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 즉 가주어로 쓰인 경우를 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대명사 it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대명사 it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바로 비인칭 주어 it으로 쓰인다 그랬죠. 자, 비인칭 주어 it은 어떤 걸 나타낸다 그랬죠? 바로 날씨나 그리고 시간 그리고 거리 그리고 환경 등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 it은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주어 it, 가목적어 it, 즉 이 얘기는 뭐예요? 진짜 주어나 진짜 목적어가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뒤로 위치하게 되고 뒤로 빼게 되면, 즉 가짜 주어, 가짜 목적어로 대체를 한다 그랬죠. 그럴 때 이렇게 쓰입니다. 자, 다음으로 또 이때 강조 구문의 it은 바로 it과 that 사이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바로 넣어서 바로 뭐뭐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랬죠. 이 부분을 해석한 후에 주어가 뭐 하는 것은, 아니면 뭐 하는 것은 바로 뭐뭐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 쓰인 곳이 바로 이미 나온 대상. 그래서 앞에 어떤 대상이 나오고 그것을 대신 받을 때, 또 앞문장 전체 상황을 또 받을 때, 그리고 막연한 상황이나 대상을 나타낼 때 이렇게 it이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대명사 it이 어떻게 쓰이는지 여러 가지 형태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대명사 파트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